암 진단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막막하시죠? 치료해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힘드신가요? 주민센터에서는 따로 도움을 받을 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보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도움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의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치료에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병원비 등이 필요한 분들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혹시 본인이나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국민연금 가입 중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암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만큼 장애연금 수급 요건과 장애연금에 해당하는 암과 해당되지 않는 암 그리고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최근에 생긴 제도가 아닌 국민연금이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즉 수급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급 요건은 바로 초진일입니다. 초진일이라 하면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된 질환의 첫 진료일을 뜻합니다. 이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즉 연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 이전에 치료를 시작한 질환에 대해서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초진일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재직하는 중, 즉 재직기간 중에 있었다면 장애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등의 임용일부터 퇴직일의 전날 또는 사망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조기 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한 후에 초진일이 있어도 장애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조기 노령연금이 소득 등으로 지급 정지되었다며 그 정지된 기간 안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은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초진일이 9개의 주기간 동안에 있었다면 역시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국적상실 기간에 발생한 초진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금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 즉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으로 이 기간의 가입 기간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진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부터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기간 중에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은 가입하여 납부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만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충족되면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미완치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장애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암 종류가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걸까요? 암 종류와는 상관없이 암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를 살펴보는데 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이 아닌 경우에는 절제술 후 호르몬 요법 및 보조적 항암 요법 등을 사용하시는 암 환자라면 장애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 및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애 등급 판정은 장애인 복지카드가 나오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등급과는 다르기에 장애인연금과도 구분된다는 걸 다시 안내드립니다.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급으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고 2급으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8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애 등급 3급이 되면 기본 연금액의 60%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4급으로 장애 등급은 받는다면 기본 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을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우선 장애 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우선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소견서, 초진일 및 장애결정기준일의 진료기록지와 검사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주요 치료 내용 및 장애상태, 각종 검사 소견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초진 당시의 과거 병력, 상병명 내원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실제 초진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심사용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진료기록지나 검사 결과지를 통해 호전이나 악화 소견 등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듣기만 해도 복잡하시죠?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청인이 아닌 공단에서 자동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하는 암 등의 질환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과 구분되며 노동력 상실 등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입기간 3가지 조건인 3분의 1 이상 가입 중 발생 혹은 초진일 전 5년 동안 3년 이상 가입 또는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며 필수적으로 장애심 사용 진단서와 국민연금 소견서 그리고 진료기록지와 검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지는 초진 시점의 진료기록지 그리고 1년 6개월 경과 후의 진료기록지 및 서류 제출 직전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연금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확한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